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그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은 이와 같이 6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5번째 강의 인프라레드 리모트 컨트롤 버전 1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은 자바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운 C 언어 혹은 C++ 언어와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C 언어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면 아래 나와 있는 리스트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본 강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간단한 인베디드 시스템과 블루투스 통신하는 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C 언어로 제어하는 방법을 익숙치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레드 리모트 컨트롤러 버전 2.0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제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하고 AVR 보드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결 방식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게 됩니다. 또한 AVR 보드는 가전제품과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적외선 통신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적외선 리모컨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전제품은 적외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은 없지만은 일반 가전제품의 리모트 컨트롤은 가전제품에 명령을 보낼 때 적외선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AVR 보드가 읽어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적외선 리모컨 버전 2.0에서는 이것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전 1.0에서는 리모컨처럼 스마트폰의 신호를 가전제품에 보내는 것만 하고 버전 2.0에서는 거꾸로 가전제품의 리모컨에서 나오는 신호를 스마트폰에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AVR 보드가 확장되게 되면 홈 IoT 서버처럼 동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여러가지 통신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가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 장치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 누락된 부분이 홈 서버에 의해서 보완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외선 리모컨 이외에 직비나 그 밖에 스마트폰에서 직접 연결할 수 없는 다른 커넥션들을 이 홈 IoT 서버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버전 3에서 구현될 예정이고 버전 3는 본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AVR 보드와 스마트폰과의 연결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블루투스 챗에 있는 블루투스 통신 모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수동적 연결 방법을 제외하고 능동적 연결 방법만 사용할 것이며 수신 기능은 제외되고 송신 기능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해질 것이지만 능동적 연결을 위한 디바이스 리스트 액티비티는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은 생략될 것이며 필요하면 4번째 강의를 다시 수강하도록 하십시오. 본 강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시키는 부분부터 시작하며 각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따지는 것 이외에 그 코드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스타트 메뉴로부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선택하면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 메뉴를 선택하면은 이와 같은 Create New Project 이라는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주면은 패키지 네임과 프로젝트 로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컴퍼니 도메인은 컴퓨터 이름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만 여러분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로케이션은 프로젝트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Next 버튼을 누르게 되면 Target Android Devices라는 팝업 창이 열리게 되고 이것은 개발된 앱이 수행될 안드로이드의 버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전화기 및 태블릿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가 되겠고요. 최하위 버전이 여기서 설정되게 됩니다. API 11, 즉 안드로이드 3.0이 되겠죠. 그것은 하니컴인데 개발되는 앱은 이것보다 버전이 같거나 더 최신 버전에만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여기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은
90% 이상의 안드로이드 폰이 안드로이드 3.0, 즉 하니콤 이후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넥스트 버전을 누르면 첫 화면으로 뜨게 되는 액티비티의 형태를 선택하는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블랭크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액티비티를 커스터마이즈하는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액티비티 네임을 여러분이 수정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레이아웃, 타이틀, 메뉴 리소스 등의 이름들이 바뀌게 되고 다른 이름으로 수정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피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여러가지 파일의 프로토타입이 템플릿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생되며 그 과정 중에 이와 같은 프로그레스 바가 열리게 됩니다. 프로그레스 바에서 이와같이 사선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진행되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경우에 나오게 되며 이것을 Indeterminate Progress Bar라 부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와 같은 작업창이 열리게 됩니다. 템플릿에 의해서 매니페스트, 자바, 리소스 파일들의 프로토타입들이 자동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레이아웃 파일은 액티비티 화면에 나오는 위젯들의 크기와 위치 등을 지정하고 메뉴 파일은 액션바에서 나타나는 옵션 메뉴들을 포함합니다. 론칭하는 아이콘이 MIP 맵 폴더에 들어가고 수치나 문자열 등이 ID로 지정된 파일들이 values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액티비티의 첫 화면에 열리는 레이아웃 파일이 열려 있네요. 이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안에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수정하여 우리가 원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안에 첫 화면에 뜨는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고 그것의 인텐트 필터에는 액션이 메인이고 카테고리가 론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과 액티비티의 레이블을 새로 개발할 앱의 레이블로 바꿔 놓았습니다. 또한 이 앱은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장치와 블루투스 관리 기능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SDK 버전을 11으로 해서 허니컴 이후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서포트하도록 하고 있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주변의 장치들을 탐색하는 액티비티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니페스트 파일의 작성이 완료됩니다. 본 예제는 리모컨 예제이기 때문에 리모컨에 포함되는 버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아이콘들을 미리 만들어서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웹사이트에서 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이 예제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은 그것을 언집해서 폴더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 압축 파일에는 버튼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숫자들 그리고 여러가지 컨트롤 기능들을 포함한 모양들의 버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콘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임포팅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카피 앤 페이스트 방법입니다. 먼저 윈도우즈의 파일 탐색 창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임포팅할 아이콘을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카피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창에서 드로어블 폴더에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때 카피된 파일이 이 드로어블 폴더에 페이스트 되는 것이죠. 이때 이와 같은 팝업 창이 열리고 복사될 파일의 이름하고 그 위치가 표시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그 파일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폴더에 저장이 되고 그때 이와 같이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아이콘 파일을 하나씩 임포팅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파일 탐색창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C를 누르고 이 위치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여러 개의 파일이 동시에 new name에 나타나게 되고 한꺼번에 이 OK 버튼에 의해서 임포팅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임포팅된 버튼들의 아이콘 파일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 화면의 레이아웃 파일인 activity-main.xml 파일을 수정해서 리모컨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폴더 밑에 레이아웃 폴더 밑에 activity-main.xml 파일을 선택하면 이와 같은 XML 파일이 열립니다. 이때 프리뷰 탭을 선택하면은 이와 같은 시뮬레이터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XML이 실행돼서 나타난 화면이 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레이아웃 파일에는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
그 안에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숫자 버튼이 나타나는 리모컨 내 외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리모컨은 모두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띠임을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위에 있는 띠임을 선택하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Select 띠임이라는 팝업 창이 열리게 됩니다. 리모컨이 대부분 검은색이기 때문에 홀로우 다크를 선택하고 홀로우를 선택한 후에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시뮬레이터의 외관이 검은색을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XML 파일의 인코딩을 UTF-8로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파일 인코딩스라는 팝업 창에서 UTF-8을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완료되죠. 다음은 GUI 빌더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위젯, 즉 이미지 버튼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 빌더의 팰릿에서 위젯 하나를 선택한 후에 커서를 시뮬레이터로 올려놓으면 선택된 위젯이 드래깅 하게 됩니다. 이때 위치와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정된 내용은 XML 파일에 즉시 반영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밑에 탭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디자인 탭을 선택하면 이와 같은 시뮬레이터가 나타나고 GUI 빌더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탭인 텍스트를 선택하면은 GUI 빌더에 의해서 변경된 XML 파일의 내용을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이미지 버튼 하나를 추가해서 그에 해당되는 구문이 XML에 추가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dth, height 전부 랩 컨텐츠로 되어 있고요. ID하고 설정된 위치에 대한 레이아웃 파라미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문을 변경해서 버튼을 하나 배치하고 그 버튼을 복사해서 다른 버튼들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뷰는 삭제해 버렸고요. 방금 배치된 이미지 버튼에서 width height를 80 dips로 변경했습니다. 여기 dp는 dips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density independent 픽셀 단위입니다. width height는 랩 컨텐츠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80 dips로 바꾼 것이고요. 이때 아이콘의 크기가 주어진 사이즈에 맞춰서 리사이징 됩니다. 이때 X하고 Y 방향의 비율이 변경되지 않도록 스케일 타입을 Fit XY로 설정해 놓습니다. 리모컨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아이콘도 역시 배경을 검은색으로 놓습니다. 아이콘의 모양은 아까 임포트한 아이콘들 중에서 IC Bluetooth라는 파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바 코드에서 이 버튼을 참조할 수 있도록 ID를 설정해 놓으면은 시뮬레이터에 이와 같은 버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레이아웃 센터 호리전털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단의 중앙에 그 버튼이 위치하게 되고 버튼의 크기는 80 dips by 80 dips입니다. 자, 이것을 복사해서 다른 버튼을 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사되어 있죠. 복사하자마자 width height를 좀 작은 버튼 60 dips by 60 dips로 설정하고 그때 id하고 source 즉 아이콘 모양을 바꾸어 줍니다. 3자라는 글자가 보이는 아이콘 rc_3.png 파일을 설정하고 있죠. 레이아웃은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도 중앙으로 놓고 있어서 이와 같이 정중앙에 3이라는 숫자가 찍힌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을 중심으로 다른 버튼들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배치해야 될 버튼들은 3자 좌우 아래에 있는 2, 4, 7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3자 버튼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이렇게 3번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와 같이 수정해주면은 이 4, 7 버튼이 시뮬레이터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아이콘과 아이디가 각각 2, 4, 7에 해당되는 아이디와 아이콘으로 바뀌고 각각의 버튼들이 상대적으로 위치를 잡게 됩니다. 먼저 이 버튼은 3버튼과 Y좌표가 같고 3버튼의 왼쪽, 즉 스타트에 위치하게 됩니다. 4버튼 역시 Y좌표가 같고 3버튼의 오른쪽, 즉 AND와 같게 됩니다. 7번 버튼은 수평 방향의 중앙에 와 있고 3번 버튼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1, 5, 6 플러스 마이너스 8도 배치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이 상대적 레이아웃 지정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to start off하고 to end off를 사용을 했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left off하고
write off로 지정해 줘야 합니다. 이 코드에는 지금 to start off, to end off만 나타나 있지만 left off하고 right off도 같이 설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id를 지정할 때 보면은 그 id가 처음 나올 때는 플러스 기호가 이와 같이 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할 때 참조될 때는 그 앞에 플러스 기호가 붙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어떤 id가 처음 나왔을 때 항상 플러스가 붙고 나중에 그것을 참조할 때는 플러스가 붙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레이아웃 파일이 완성이 되면 자바 코드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